자, 이번 모쏠 특집의 33기 광수님,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들 붙기 힘들다는 고시 합격에, 그것도 국토부예요. 버렸을 때 살짝 업어가신 거 빼고는 굉장히 어딜 가더라도 스펙만 보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계속 빵표에 뒤에 가서는 이제 쭈뼛쭈뼛하는 모습만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느낀 게 뭐냐면, 이 광수님을 보면서요, 단순히 모쏠 티가 난다는 것 같진 않아요. 뭔가가 있어요. 그 플러스 뭔가가 이 광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멈칫하는 그 특유의 느낌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자리 같은 데 갈 때 그 사람이 뭔가 막 특이해 보거나 막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막 진짜 기이한다거나 막 머리를 막 남자가 빡빡 밀어서 막 무섭다거나 그런 느낌도 아니고 괜찮은 사람 같은데 왠지 가까이 가면 애매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게 광수를 보면서 느꼈던 많은 분들이 감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조금 질문을 바꿔볼게요. 왜 목소리일까도 답을 할 수가 있지만요, 이것만으로는 광수림에 대해서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광수는 우리를 보면서 뭔가 묘한 기분을 느낄까를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맨 처음에 광수님이 나와서 걸으셨을 때부터 뭔가 조금 위축되어 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자세가 굽어있고 걸음걸이도 뭔가 그렇게 자신감 있게 딱 걷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조금 다른 출연진들과의 차이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출연진 같은 경우는 그냥 와요. 그냥 걸어요. 그냥 가는구나의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광수님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카메라를 딱 보면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걸으실 때에도 걷다가 조금 눈치 보고 걷다가 눈치 보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즉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카메라를 의식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카메라는 자기 할 일 하나보다 라고 하면서 그냥 걷고 조금 의식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처음 이제 세상에 어떤 공중파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니까 그 정도의 심적 부담이 있겠죠. 사실 이는 뭐 영수님이라든가 다른 여성 출연자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출연자들은 나오면서 카메라를 보거나 의식하거나 하더라도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광수님은요, 카메라 앞에 자기 자신을 정리정돈한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어요. 의식한다는 느낌? 방송하러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의식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쳐다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움직인다는 거죠. 카메라는 단순히 그 앞에 놓여진 명백한 시선에 불과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광수님이 걷거나 행동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조금 누군가 입장에서 좀 거시기 표현하면 어벙하다 하는 느낌? 어수룩하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동시에 미묘하게 남 눈치를 본다? 그 생각이 계속 이 광수님을 이후에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 선크림 떡쳤다는 말에 그런가요 하면서 막 머리를 만지는 것도 그렇고, 조금 우리 주변에 있는 좀 귀여운 곰돌이상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어떤 특유의 그 위축된 좀 처지는 가라는 느낌?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광수님이 모쏠이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더 근본적인 뭔가가 있고, 그것이 광수님의 삶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관계 전반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요, 자, 7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수 특유의 손이에요. 특정한 말을 할 때 시선이 왼쪽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요, 이 특유의 손이 올라가요. 저게 뭔가 처음엔 되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 다 말 습관을 여러 가지 이제 틱이라든가 그런 이제 바디랭귀지를 하면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 손동작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 자세를 똑같이 해보시면 자신의 모르게 손이 안쪽으로 오그라들면서 양 엄지와 검지 사이에 힘이 들어가고 경직이 돼요. 즉 전체적으로 지금 광수님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다면요, 저는 전체적인 그의 미세한 행동이라든가 느낌들, 눈빛 등을 통해서 경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되게 경직되어 있다는 거죠. 참 이상하죠. 아니 사무관 출신에 남들 붙기 어렵다는 갖출 만큼 다 갖췄고 훤칠하고 외모도 이상이 없는데 왜 그건 이런 식으로 경직되어 있거나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일까요? 그래서 이 광수님을 계속 보면요, 이 자세가 계속 닫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힘이 들어가 있고 경직되어 있고, 표정도 되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의 표정들 중에서 굳어 있거나 웃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광수님이 감정을 못 느낀다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가 좀 많이 억눌려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 경직, 맨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 타인을 많이 의식한다, 약간 걷는 것도 그렇고 조금 애매하다, 그 다음에 좀 사람이 경직되어 있고 뭔가 좀 긴장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다, 특히 손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뭔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 억눌려 있는 것처럼. 표정이나 이런 것도 사실 잘 들어보면 이 광수님의 궁금하신 분은 인터뷰 장면, 그 장면 한번 또 꼭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표정이 그렇게 썩 밝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이때는 어떤 말을 할 때냐면요, 우리 남경홍 PD가 우리 광수님 그래서 행정고시를 합격하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표정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뭐 과찬이십니다, 쉽지 않았죠, 운이 좋아서 붙었습니다 하면서 자기 어깨에 지금 힘이 들어갈 때거든요. 아무나 붙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가령 지금 결혼하신 24기 광수님 이제 똑같이 이제 합격하신 상황이잖아요. 이때 광수님은 되게 좀 약간 여유로워 보였죠. 적어도 시험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 있다, 난 수석이다 라고 한다면, 같은 시험을 붙고도 광수님은 그 질문에 뭔가 변화가 없어요. 이러한 저희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광수님이 스스로를 좀 일부러 낮추는 스타일이 아니냐. 우리도 살아가면서 되게 자신감 없는 사람 있잖아요. 야, 그 어려운 시험을 뽑고도 그랬어? 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수석인데, 누군가는 나보다 더 빨리 준비하고 어릴 때 붙었는데 라고 하면서 본인이 어떤 성취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취를 약간 이제 깎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스타일로 볼 수가 있냐?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명백하게 광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증거가 나오긴 합니다. 즉, 광수님이 대놓고 내가 좀 자신감도 없고 내가 정말 할 자신도 없고 실제로 많은 걸 해놓고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광수님이 내가 안에서 소개팅이나 뭐 맞선 안 보는 거랑 안 들어오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할 때 그 특유의 그 오른손 올라가기가 또 나옵니다. 네, 아까 보여줬던 요 장면이죠. 요때도 마찬가지로 왼손 특유의 올라가기와 시선 왼쪽 돌아가기가 같이 이제 결합이 돼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광수님의 포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공통적인 순간이 나오죠. 즉, 그는 대놓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별로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에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을 업자면 오른손이 대신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경직된다, 굳어있다, 자기도 모르게 살짝 떨듯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느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다면, 광수님의 표정이나 전체적으로 굳어있는 것으로 봤을 때 본체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것들이 광수님을 대신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영화나 이제 사극 같은 데서 왕은 가만히 있어요.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대신 왕의 심정은 이렇다 라고 말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광수님도 마찬가지로 그의 신체나 주변의 것들이 광수를 대신 표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것이 정확할까요? 그것이 정확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 영상도 그것을 기반으로 쭉 얘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틀릴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가 광수님의 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추론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것은 동시에 진짜 광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에서도요, 신하가 왕의 뜻을 잘못 전달하면 난리 나는 거죠. 한편으로는요, 신하들이 왕을 대신해서 왕의 뜻은 이거다라고 왕의 침묵을 이용하기도 해요. 정치권에서도 흔히 벌어지는 거죠. 대통령이나 고위직의 생각을 주변에서 열심히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마치 왕의 뜻을 대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건방지다고 수청을 당하거나 좌천을 당하는 것처럼, 즉 당사자가 직접 말하지 않는다면요, 주변에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뜻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 저 정신분석 매니아는 모든 것들에는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 이후에 광수님이 했던 그 인터뷰 장면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길게 했는지 아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 인터뷰 장면에서 우리가 광수라는 사람이 왜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주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친구분의 이야기를 광수님이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친구분이 광수는 무성의자일 수도 있지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광수님이 그거를 지금 남규용 PD를 비롯한 제작진과 시청자 앞에서 딱 얘기를 했을 때 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 친구는 농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불알 친구라고 하죠. 정말 친한 친구라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XX라고 서로 욕도 하고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서로 합의되어 있는 경우라면 멱살 잡고 서로 싸우고 소주 한잔하고 풀었겠죠? 즉 그 기억을 여기까지 갖고 올 이유는 저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봅니다. 광수님은 지금 자기가 여기 왜 나왔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친구의 말을 같이 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뭐겠습니까? 지금 광수님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은 나는 무성애자가 아니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왔다 생각을 해요. 근데 동시에 광수님은 그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광수님의 손이 광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는 것처럼 광수는 자신이 무성애자가 아니다, 나도 연애하고 싶고 여자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대놓고 그 친구한테 야 그래도 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이 방송에 나와서 간접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한다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든 광수님의 그 행동을 쭉 보세요. 이후에 이제 천인사 선택 잘 안 돼갖고 쭈구리가 되시죠. 속된 말로. 이거 버텨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광수는 굉장히 힘겹게 이 상황을 견디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 욕망을 풀 줄 모르는 것이 아닐까. 간접적으로만 자기를 드러낼 뿐이죠. 즉 친구의 너 무성애자라는 말은 광수를 묻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이 광수를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간접적인 말이에요. 내가 여기 왜 나왔어? 저 연애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친구가 나보고 무성애자고 해서 나왔습니다가 되는 거죠. 이 손도 마찬가지인 거죠. 안 들어오는 걸 어떡하냐.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해명을 해봤다. 고시 공부하듯이 왜 나한테는 소개팅이 안 들어올까가 아니라 소개팅이 안 들어왔습니다 라는 순간 손이 같이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불만이다, 아니면 내가 매력이 없는 건가? 아쉽다, 슬프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손이나 친구의 말이나 다른 외부적인 조건을 붙임으로써 광수는 자기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가 왜 밖에 나갔을 때 뭔가 조금 위축되어 있고 약간 좀 어벙하다 싶고 뭔가 조금 부자연스럽다? 왜 저렇게 다른 사람 좀 신경 쓸까?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이때까지는요. 광수는 늘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손이나 무성애자를 한 것처럼. 그러면 광수도 지금 이 자리에 딱 섰을 때 그 카메라 앞에 놓인 나 자신을 대신해서 대변해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다시 순간적으로 손을 들어 올리나? 근데 그거는 광수가 특정한 순간이면 나오는 거거든요. 즉 지금 순간적으로 이 차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광수는요. 그 어떤 것도 카메라와 나 자신 사이에 놓일 수 있는 게 없는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저는 광수가 다른 사람이나 카메라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나와 이 사람 사이에 무엇을 놓아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눈치를 본다고도 보고 있어요. 뒤집어 말하면 있는 그대로 나를 내려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스타일이 아닐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를 통해서만 내가 말하거나 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건요 굉장한 감옥이 될 수 있어요. 가령 앞에 보였던 이 왕 답답하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겠죠. 근데 늘 시종을 통해서만 말해야 한다면 한편으로는 채통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외적 이미지를 지킬 수도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원하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낼 권리를 잃어버렸다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광수의 무성애자라는 그 말은요. 광수가 이 프로그램이 나오게 하고 광수가 연애를 하고 싶다는 욕망을 만들어내는 장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말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놓였을 때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는요. 무성애자든 아니든 간에 내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를 그 사람의 외부 시선을 내가 거부할 수 없다는 말과도 비슷해요. 즉 이때까지 쭉 패턴들을 보면은 광수는 외부의 낙인이라든가 넌 이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주어진 상황을 버티는 작용을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후반부에 어떻게 버티지라고 했던 광수의 말도 저는 그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즉 제가 이해하고 있는 광수는 정말 자기 욕망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뚜렷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앞에 있는 그 어떤 제 설명들을 쭉 놓고 봤을 때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닐까요? 무성애자란 말이 듣기 싫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광수로 하여금 안 나올 수가 없게끔 너가 무성애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고 하는 압박 속에 명제 속에 거부할 수 없는 태제 속에 놓여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 합격했다, 이제 고시 합격했다 하는 말에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성취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당연하게 여긴다? 혹은 오히려 그런 말들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듯한 그런 광수의 모습을 보면서 광수님이 살아와야 했던 삶이나 고시 공부라든가 그런 것들이 광수의 어깨 속에 층층이 쌓이는 듯한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번에 나는 솔로 출연 또한 그 쌓임 중 무성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더욱 재밌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왜 광수가 계속해서 타인을 의식하면서도 내가 왜 타인을 의식해야 되는지 온전하게 납득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지점이긴 한데요. 광수님이 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애해본 친구들이 세상이 달라진다더라, 시야가 확 트인다더라 라는 얘기를 할 때요, 광수님이 순간적으로 그 말씀 하셨을 때 받는 느낌은 처음으로 감정 표현이 나오거든요. 인상을 찡그립니다. 뭔가 이상하죠. 자, 왜 이상하냐면요, 연애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말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물론 내가 여기서 다시 이제 연애 못하고 나갈 수도 있긴 하지만 나도 연애를 하면 그 친구들이 느꼈던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조금 더.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도 연애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내 모태솔로 못 해먹겠다 더 이상. 그죠? 근데 광수는 양손에 힘이 꽉 들어가면서 인상을 써요. 여기서 되게 제가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이게 왜 그에게 고통을 주는 거지?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전 두 가지 생각이 든 겁니다. 첫째로는 친구들의 말을 광수님이 너도 연애해 라고 친구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광수님이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그가 만약에 인상을 쓰면서 했다면 그 말이 오히려 광수에게는 나는 왜 연애를 못하는 거지 라고 스스로를 공격하거나 비하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광수님은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명시적으로. 그래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는 왜 연애를 못하는 걸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상만 찡그려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광수님이 진짜 이 말 하시면서 고통스러웠던 이유는요, 단순히 그 말이 내가 연애를 못한다고 타박이 들려서가 아니라 내가 왜 저 말을 들어야 되지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광수님이 본인이 먼저 물어보시긴 하세요. 연애하면 어떠냐?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앞에 놓인 무성애자라는 말과 결합하게 되면 그렇게 나는 연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게 막 깊게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광수를 떠밀고 그 말에 의해서 왜 연애를 해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오히려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내가 이걸 왜 물어보고 있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한 단계 더 올라갈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 이야기들을 쫙 연결을 지어서 보면요. 우리는 광수가 무엇을 욕망하는지 명확하게 잡히지가 않아요. 물론 맞아요. 연애하러 나왔지. 근데 그 욕망의 시발점을 처음을 광수님이 만들었을까요? 고시 합격했다, 고시 준비했다는 그 말에 대해서 표정이 담담한 광수님의 말처럼 전반적으로 지금 광수님이 한 사람은요. 내가 구체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했지만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말려서 어쩔 수 없이 좌절했거나 다른 모태솔로의 이 출연자들처럼 남대로 이번엔 좀 연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조차도 정말 광수님의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 연애해.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연애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플러스 그 생각도 할 거예요. 왜 저 사람 나한테 지금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저 사람 말 들어야 되나? 그 다음에 우리는 결정을 하는 거죠. 짜증은 나지만 우선 숙이자. 아니면 저항하자. 아니면 그냥 침묵하자. 즉 어떤 말이 외부로부터 던져지게 되면 우린 일반적으로 그 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현재까지 보고 있는 광수님은 그 과정에 빠져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거죠. 외부에서 명제가 들어오면 그 명제는 그냥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은 동시에 광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근데 한 번도 그 질문을 명시적으로 던지지 않고 그의 무성애자라는 친구의 말이라든가 그의 손이 대신해서 그 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광수 본체는 그 의문을 그 생각들을 온전하게 소화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사고하고 받아칠 수 있는 중심적인 뭔가가 없다면요. 모든 말들은 흘러내리게 됩니다. 따르지만 그것을 따르는 주체는 내가 아닌 거예요. 고시 합격이라고 하는 남들이 함부로 아무도 쉽게 이룰 수 없는 업적을 이루어도 그 업적이 내 것이 아니라면 저는 광수님처럼 담담하게 말할 수 있고 연애해라 세상이 달라진다는 말을 본인의 질문하면서도 그 질문과 내가 왜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 욕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한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인상을 찡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광수님 같은 케이스는 모태솔로는 있지만 연애를 하고 싶어에 나왔던 다른 모태솔로나 그 이전에 나는 솔로에 나왔던 모태솔로들과는 조금은 다른 케이스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추하다거나 비판을 받거나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내몰리다 하더라도 나만의 고유한 욕망을 내가 외부에 표현해도 괜찮은지가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광수님이 하고 있던 모든 행위나 현재 일화 기준 놓고 봤을 때 욕망이나 인터뷰상의 사소한 모습들은 그 욕망을 드러내지 않거나 남들이 욕망하는 것처럼 흐려버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즉 굉장히 미세하지만요. 광수가 왜 다른 사람들이 연애했을 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는 거를 왜 끄집어내는지를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도 광수는요. 본인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하고 싶어지고 근데 그건 이제 그 친구들이 얘기고 나는 이제 한번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검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무관 이제 2차 시험처럼 이제 논술을 하듯이 검토하러 나왔습니다 하면 그건 광수의 욕망이에요. 근데 광수는 늘 자신의 손처럼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인 거지 본인의 욕망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왕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은 왕이 무엇을 정말 욕망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얘기를 대신 전해주고 있는 간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환관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입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게 되고 막상 와는 허수아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광수가 그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보여주었던 고통 너머의 이 슬픈 표정이 지금도 납득이 안 되면서도 너무도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 표정과 이 표정은 결코 기뻐하는 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수가 그렇게 말해요. 경험이 없어 크게 와닿진 않았다. 저는 이 말이 광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광수는 이때도 나는 그게 와닿지 않다 하면서 양셔츠를 이제 여미고 있죠.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동작인데 동시에 그 손이 굳어있지 않고 광수와 본체와 접촉하는 순간이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 나는 그게 와닿지 않았다. 동시에 미세하게 저는 광수님이 그 부분을 구별하기 시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나는 타자의 욕망을 곧 나의 욕망이라고 외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나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광수는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남들이 욕망하는 바로 그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어. 고시도 합격하고 친구들도 잘 사귀고 쭉 살아왔지만 근데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맞나? 즉 여기서 친구들의 말을 들었을 때 광수가 고통스러워했던 이유는 저것이 좋다 하고 하는데 연애하는 게 왜 나는 연애를 못하지가 아니라요. 나는 왜 내가 연애를 못하지? 내가 왜 모태솔로지? 내가 왜 무성애자이지? 라는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지에 가깝지 않을까요? 근데 대안은 없어요. 제가 느끼고 있는 광수는 그렇게 자기 욕망이 명확하게 세공된 상태가 아닌 굉장히 흐릿하고 모호한 상태예요. 기준이 있으면 받아칠 수 있어요. 그거는 너의 입장이고 나는 열심히 살아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연애를 못한 거야 라고 한다거나
이제 앞으로 할 거야 라고 한다거나, 뭐 저 친구는 좋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돌싱 나름대로 행복하게 연애하고 결혼했지만 아쉽게도 뭔가 상황에 의해서 이제 헤어지신 분들인데, 그분들 같은 케이스는 뭐지? 세상이 달라 보이다 하지만 오히려 더 한 명이 사는 것보다 두 명이 사는 게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의문을 던지거나, 자기 자신만의 축이 있다면 그 축을 바탕으로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광수님은 그 축이었고, 어쩌면 이번 나는 솔로에 출연하게 된 궁극적인 광수의 내적인 욕망은 짝을 찾겠다 그것도 있지만요, 그 짝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무언가를 찾겠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1화 때 나오고 있는 광수님의 모습은 되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도 계속 가만히 있고 버텨야 한다고만 생각을 하고, 내가 왜 이걸 버텨야 되는지, 마음에 안 들면 31기 현숙님처럼 퇴실하면 돼요. 비록 현수님은 이제 그때 아버님과의 어떤 연락을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광수님도 비슷한 이유로 나 나가겠다라고 하면 뭐 제작진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왜 본인이 선택해놓고 버텨야 하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광수님이 집요하게 중간중간 카메라를 보시기도 하고, 동시에 경직된 손처럼 그것이 온전하게 자기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도 광수님은 은연중에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그 명제에, 그 명령에 저항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그것이 저는 광수님이 타인의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건 왕이 아니라 감옥이죠. 그렇게 광수는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감옥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 방송에 나온 이유가 궁극적인 것이 그것이 아닐까 제가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마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광수님을 좀 더 깊게 이해하는 단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철새는요, 무리를 따라가면 길을 잃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갑자기 멈춘 순간에는 이미 막연히 그 철새들의 뒤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향을 갖고 있던 새만 혼란 속에서 다시 날아올 수가 있겠죠. 광수님이 이번 방송에서 찾게 될 것은 어쩌면 연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요, 다른 누군가의 욕망 없이도 오직 본인의 힘으로, 본인에게서 시작된 욕망으로 자신의 방향을 밝히고 나아갈 줄 아는 것이 먼저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또 마음, 그리고 세계의 또 다른 면을 풀어보고자 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